고유정의 5차 공판. 고유정의 오른쪽 손날에 그 3개의 상처가 있었다고 그렇죠. 했죠. 칼에 의한 자상. 그래서 이 고유정 쪽에서는 이것이 그 남편이 흉기를 가지고 본인을 이제 성폭행하려는 그런 다툼 과정에서 막다가 생긴 그런 방어흔이다. 네. 어제 법의학자가 나와서는 도저히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제 결국 고유정이 주장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이 상황은 강간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방어를 했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좀 우연찮게 아니면 우발적으로 살해가 됐고 다만 시체의 은닉이나 유기 부분은 뭐 본인도 인정한다. 예.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폭행을 하는 부분 예. 그걸 막는 과정 그 부분이 지금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미 손해나 뭐 허벅지나 그 상처 부위를 증거보전 신청을 했었고요. 네. 그 증거보전 신청에 기해서 정형외과 의사들이 판단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거는 자신이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방어할 때 생기는 흔적하고 공격할 때 생기는 흔적하고 주저할 때 생기는 흔적이 다 다릅니다. 그 자상 그렇군요. 정도가 네. 방어할 때 생기는 흔적은 아주 무차별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어. 손을 이렇게 들기 때문에 예. 막 찌를 수가 있고요. 공격할 때 생긴 흔적은 뭐냐면 수평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들고 있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밀려서 손이나 오른손 같은 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밀렸다 그러면 이거는 방어보다는 공격에 가깝다는 겁니다. 예. 법의학자 증언은 그 부분을 이제 본 것이죠. 만약에 오른손의 상처, 왼쪽의 상처가 무차별적으로 질서정연하지 않게 있다면 방어흔 쪽으로 볼 수가 있지만 예. 오른쪽 상처가 아주 정렬적으로 수평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보다는 공격 크게 가깝고 오히려 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뭐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대목입니다. 예. 거기에 허벅지, 팔, 또 복부 여기에 상처가 있었다. 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행 정리를 해보면 남편을 살해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냐 아니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네,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성폭행이었다는 맞습니다. 그런 행위였었고 이에 대한 방어에서 상처가 나왔다. 그런데 어제 나온 그 법의학자는 오른손에 손날에 그 상처는 물론이고 팔다리 복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방어흔이 아니다. 본인이 막는 과정에서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 남편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막았고 그 과정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예. 주장을 한 건데요. 문제가 이 방은 이 공격흔도 문제가 되지만 복부라든지 허벅지 상처가 더 문제가 됩니다. 아하. 그 상처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모이 쪼듯이 하는 네. 찔려도 송곳에 찔린 듯한 이런 흔적입니다. 만약에 이게 베이거나 아주 강하게 찔렸으면 그러면 이게 뭐 막는 과정에서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자해를 하거나 이런 주저를 했을 때 생기는 흔적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모이를 쪼듯이 일부러 지금 상처를 만들어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찌르는 게 아니라 모이를 그렇죠. 쪼듯이. 모이를 쪼듯이 촉촉촉 찌른 건다. 뭐 무서우니까 자기 몸을 찌르는 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어흔이 되긴 좀 어렵고 예. 주저흔 내지 자해흔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법의학자의 감정 증인입니다. 예, 증언입니다. 법의학자가 이제 칼로 찌르거나 벤 것이 아니고 긁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유정 측에서도 죽은 전 남편이 그 뭐 험한 말을 하면서 다시는 임신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골반 부분하고 배 부분을 칼로 그렇게 위협을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논란이 될 여지가 좀 적어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특히 졸피된 부분인데요. 사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어떻게 저 거구의 피해자가 이 작은 여성한테 당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예. 졸피뎀 성분이 지금 검증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졸피뎀이 된 이상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지금 시신이 없기 때문에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범행 과정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졸피뎀으로 쓰러뜨린 다음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상처를 냈거나 본인이 시신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공격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고 또 나머지 자해했던 부분은 자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예. 현실이 아니고 만약에 졸피뎀이 나오지 않았으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검찰한테는 유리한 상황이고 고유정한테는 많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변호인 측에서 반박을 한 것은 네. 그 어제 고유정 측에서는 그 고유정이 처음 그러니까 오른손달의 자상을 치료를 했던 정형외과 의사가 나와서 참고인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었죠. 변호인이 일단 그 검찰 측 그러니까 이제 법의학자의 그런 방어흔이 아니라는 그런 네. 주장에 반박을 한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예, 상처가 검증이 됐다. 그리고 있어야 할 초기 진료 부분에서 이것이 다뤄지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반박이 그 정형외과 의도 법의학자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증언을 하긴 했지만 일정한 강도로 공격을 당했을 상황 하에서는 이런 일정한 자상도 방어흔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온 거예요. 사실 처음에 정형외과 의사가 증언서를 내니까 법의학자, 검찰에서는 법의학자 30년 업무를 했던 반박하고. 법의학자의 진술을 냈고요. 두 사람이 결국 법정까지 나온 겁니다. 계속 공방이 되니까 예. 법정에서 서로 아마 신문하고 반대 신문을 하는 것이 보이는데 법의학자 얘기가 공격흔에 가깝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반박 차원에서 좀 많이 늦게 치료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예. 그 부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빼앗는 과정에서 그렇게 긁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물러선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방어하는 쪽에서 다친 상처라고 이제 진술을 많이 했었는데 그 고유정책 그 의사는 예. 지금은 약간 물러선 형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녀 네.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이게 막 방어를 하다 보면은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차별적으로 나거나 아니면은 좀 더 깊이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쪽에서 공격을 했죠. 네. 근데 상처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고유정의 다시 말하면 전 남편의 아이죠. 본인의 아이도 되기도 하고 그 아이가 같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하려는 움직임이나 거기에서 이탈하려는 자리를 뜨려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상처가 났다라고 또 반박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부터 막 그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달리 볼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법의학자의 감정을 듣고 다시 반박하는 모양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상황에 맞는 반박으로 아마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라는 거를 어찌 보면 핑계 아닌 어떤 부분 뭐 논거로 삼아가지고 반박을 하는 걸 보이고 결국은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판부는 고유정보다는 검찰 측 어떤 감정 증인 얘기를 좀 더 신뢰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처음에 감정 진술서 낸 거하고 법정에 와서 감정 진술한 거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고유정책 의사 같은 경우는 처음의 내용하고 법정에서 했던 내용하고 약간은 차이점이 있고 그 상황에 맞는 답변이 되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는 검찰적 증인의 어떤 더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은 지금 고유정이 네.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했습니다. 예전에 했었죠. 예. 이 상처에 대해서도 증거보존 신청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상처 같은 경우는 치료가 됩니다. 예. 어떤 상처는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폭행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상처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미리 증거보존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유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그 증거보존을 하기 위해서 증거보존 신청을 했었고 그게 이제 증거보존 신청 결과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법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걸 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다툼의 여지도 사실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증거 보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건 현장의 그 현장 유지 이런 거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처에 대해서 증거 보존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치료를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찍어 놓는 거죠. 그리고 아하. 의사한테 미리 진단을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법의학자가 다시 감정을 한 거거든요. 검찰 측 법의학자가. 예.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증거 보존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뭐 CCTV 같은 거 네. 일이 확보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혹시 범행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서 장소에 없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는 또 뭐 몇 달 단위로 이렇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의문이죠. 그 펜션 CCTV 사실을 확보하지 않았거든요. 예. 일부 확보된 것도 있지만 자기 몸에 있는 부분만 확보했다는 거는 증거보존 신청만 했다는 거는 뭔가 처음부터 의도된 바가 좀 예. 있었지 않을까 하면 처음부터 조금 아주 전략적으로 증거보존 신청을 했다. 아마 증거보존 신청하기 전에 뭐 제 추측이긴 하지만 그렇게 자해 내지 흉터를 내면서 증거보존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흉기를 사용했지 않을까 자기 예. 몸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법의학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정형외과 의사도 나와서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5차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 또는 정당 방위였다는 고유정 측의 그 주장은 얼마나 탄핵됐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마지막 주장이 또 있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자고 지금 요청을 했어요. 예. 펜션에서 그 살해 그 범행 장소에서 사실은 이전에 경찰이 하자고 했을 때는 거부를 했었어요. 현장 예. 검증을. 그래서 만약에 현장 검증을 한다면 최초 현장 검증이 될 겁니다. 뭐 법원에서 현장 검증도 가능합니다. 예. 판사가 가서 직접 현장 검증을 할 거고요.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건데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 같아요. 지금 고유정 측에서 요청한 거거든요. 현장 검증을 하면 정말 성폭행을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을 했고요. 법원에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법원에서는 모르겠다.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증거조사 기일인데 증거조사 기일이 끝날 무렵에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약간 이번에 고유정한테 유리했던 증거들, 상처가 있고 이 증거들, 증거보정 신청했던 것들이 많이 조금 불리해져 버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현장 검증을 하면은 고유정 측에 유리하게 됩니까?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지금 본인들은 이제 뭐 비산열 같은 게 있어요. 피가 튀는 흔적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어디서 수박을 뭐 해서 깎아 먹고 있었고 어떻게 뭐 전 남편이 접근했고 이런 동선 같은 걸 파악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건데 그 와중에 현장 검증 과정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예컨대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깎았다 그러는데 거기서 깎아서 남자가 뭐 피해자가 다가오기에는 시간상 뭐가 안 맞는다든지 발걸음 수가 안 맞는다든지 예. 뭐 이런 어떤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검증은 양날의 검일 수가 있어요. 경찰에서 하는 현장 검증 같은 경우는 범행 장면을 재현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 이 사람의 진술이 뭐가 틀리고 안 맞고를 옆에서 확인하는 과정이지만 법원에서 하는 현장 검증은 판사 앞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검찰도 와 있습니다. 반대편 당사자인 검찰이 이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상황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유정 입장에서는 현장 검증을 통해서 무조건 잘 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하는 것은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끌겠다는 얘기입니까?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할 게 없어서.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이 현장 검증이고 뭐 시간 끄는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신의 뭐 무고함을 더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그 어떤 동선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장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시신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본인한테 불리하거든요, 사실은. 사체유기 예. 혐의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신문이 나중에는 이제 고유정한테도 신문이 갈 거예요. 피고인 신문 과정을 이제 거쳤을 때 그렇다면 검찰 측이나 법원에서 가장 많이 물는 부분은 앞부분은 뭐 어차피 다툼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뭐 정당방위든지 뭐 다툼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더 많이 묻지는 않겠지만 시신을 어떻게 은닉하고 유기했던가 이 부분은 많이 좀 질문할 거예요. 예. 그 부분을 고유정이 계속적으로 버텨나가면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재판부나 검찰 측은 좀 집요하게 질문할 겁니다. 예. 질문하게 되면
고유정이 뭐 실수로라도 답변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5차 공판을 정리를 하면은 네. 지금 우발적인 범행, 정당방위에 대한 어떤 그런 본인의 주장들은 다 흔들렸고 오히려 계획 범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뭐 100%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예. 뭐 닭 모이를 쪼듯이 이렇게 찔렀다는 이런 부분 법의학자의 감정이 클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계획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인이 자신의 몸에 자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의도했던 고유정이 의도했던 하고 방향하고 반대로 지금 가버리는 상황입니다. 예. 우발적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정당방위가 아닌 살해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5차 공판상 이 법의학자가 나왔던 거는 고유정 측한테는 상당히 지금 불리해졌다고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계획적인 범죄는 또 그 양형에서도 상당히 가중 요소로 또 만약에 정해져 계획적이라고 있죠. 하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죠. 뭐 무기징역이 아니면 사형이 될 가능성이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고유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면으로 이 그렇죠. 사건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군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하다 보면은 늘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